코로나19 여파로 우리 지역 축제가 취소되고 관광지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홍성을 대표하는 역사 인물 축제는 올해 아예 열지 않기로 했고 예당호 출렁다리는 임시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충남경찰이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꾸렸습니다. SNS와 음란 사이트, 웹하드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다음 달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충남은 11개 선거구에서 후보들이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충남방송이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나는 유권자다. 오늘은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해 당진 지역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지역 축제가 취소되고 관광지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홍성을 대표하는 역사 인물 축제는 올해 아예 열지 않기로 했고 예당호 출렁다리는 임시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한용운과 성산문 등 홍성이 배출한 위인 6명을 주제로 열리는 홍성 역사인물 축제. 재미와 교육, 2마리 토끼를 잡아 이른바 에듀테인먼트 축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10월에서 가정의 달인 5월로 시기를 앞당겨 개최할 예정이어서 더 큰 흥행이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홍성에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축제추진위원회는 지역 대표 축제 개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기를 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하반기에 몰린 다른 축제에 집중하자는 쪽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축제가 취소된 건 신종플루가 유행하던 지난 2009년 이후 두 번째. 도비와 군비를 합친 축제 예산 7억 3천여만 원은 모두 반납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역사인물 축제는 청산리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이해서 김자진 장군을 중심으로 한 독립군 체험 행사라든지 모의 전투 행사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준비했었으나 10월에 개최되는 청산리전투 100주년과 연기한 그 행사가 좀 유사한 관계로 금년도 역사인물 축제는 이를 취소를 했습니다. 이달에도 주말이면 방문객 2만여 명이 다녀간 예당호 출렁다리. 하지만 좁은 다리 위를 오고 가며 접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출렁다리로 향하는 문도 굳게 잠겨버렸습니다. 휴장 사실을 모르고 온 시민들은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천안에서 저는 휴일이라서 왔는데 일단 문이 잠겨 있어갖고 일단 좀 당황스럽습니다. 전염병이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닫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뭐 약간 먼 곳에서 이렇게 놀러 왔는데 갑자기 닫아갖고 약간 마음이 좀 아쉽네요. 편의점 등 인근 상점도 덩달아 휴업에 들어갔고 관광객들은 건널 수 없는 다리를 배경 삼아 사진으로라도 추억을 남깁니다. 문화광장과 느린 호숫길 등 주변 시설은 평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가운데 출렁다리는 다음 달 7일부터 운영이 재개됩니다. 이맘때만 즐길 수 있는 대표 먹거리 축제도 비상입니다. 당진 장구항에선 봄철 별미 실치가 제철을 맞았지만 축제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고 태안 몽산포에서 금어기 직전 알이 꽉 찬 주꾸미를 맛볼 수 있는 축제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쭈꾸미가 지금 많이 잡히니까 택배 정도는 가능해요. 그렇게 좀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20만 명이 다녀간 해미 벚꽃 축제를 비롯한 각종 봄꽃 축제도 대부분 취소되긴 마찬가지. 코로나19가 매년 우리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던 일상적인 풍경마저 지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천안 지역 운동시설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발병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천안 줌바댄스 교습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은 아산과 세종, 서울, 대구 등 전국 5개 시도로 전파됐으며 확진자 116명이 나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강사가 8명, 수강생이 57명, 이들의 가족과 지인 등이 51명이었습니다. 평균 연령은 39세로 여성이 75%를 차지했으며 거주지는 충남이 10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제한된 공간 내에서 줌바댄스와 같이 격한 신체 운동에
일상 접촉에 비해 다수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 가족과 지인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운동시설을 포함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피해달라고 방역당국은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들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이라는 주장과 현금 퍼주기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생계가 걱정인 시민들은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상황이 지금 좀 더 불경기라서 어려우니까 우선은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우선은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국적인 일이지만 우리 서산이 또 특히 좀 심했는데 참 가뭄의 단비 같은 그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만 원이라는 적은 돈이 아닌데 거의 다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월급 그 상한선을 좀 높여서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그래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현금 퍼주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또 나중에 세금으로 다 갚아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연금 타는 입장이라서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이 이제 힘들지 그만큼. 장기적인 대책을 해주셔야 좋은 거지 단발성으로 뭐 1인당 얼마씩 준다든지 그런 대책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딱 아무리 조금이라도 너도 나도 하다 보면 그게 많아지지 작아질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돈은 안 써야 되겠다는 결심.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너무 많이 줄 수는 없잖아. 주는 건 많으면 다 주면 다 좋지.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대상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본 만큼 손실을 본 만큼 좀 어느 정도 측정을 해서 보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근로자는 좀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는 지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좀 소득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좀 적게 그렇게 좀 단계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임대료 그거를 더 해줬으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재난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빠르게 공론화하는 과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충남방송이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나는 유권자다 순서입니다. 원도심은 한때 당진의 중심지로 번창했지만 현재는 기관들이 빠져나가면서 쇠퇴한 지역이 됐는데요. 당진 원도심 상인들은 이번 총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당진을 원도심을 사랑하는 당진 원도심 상가번영 회장 김덕일입니다. 당진 원시가지 상가번영의 총무분과위원장 박상래입니다. 당진 원시가지 상가번영의 활성 분과위원장을 맡은 김웅수입니다. 총무병원은 아직까지 나가지 않고 여기서 중축을 할 계획이라고 총무병한테 들었고 구군청을 부신다고 그러는데 구군청은 앞으로 뉴딜 사업을 부신다고 그러는데 동네 주민들이 말이 많고 그러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아직까지 대안이 없고 그렇습니다. 관공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그 침체기가 원시가지 침체기가 와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거기다 대고 코로나19가 또 이렇게 예기증후들이 생겨가지고 원시가지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 중소벤처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르네상스 상권에 대해서 지금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가가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회장님이라든가 이제 박생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르네상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성모병원이 여기서 다시 신축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구시가지가 이제 많이 살고 그러면은 사람들 이제 젊은 층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구군청도 없어지고 관공서가 다 없어진 상태에서 원도심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공동화 현상이 됐는데 구군청을 부셔서 시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대안도 없이 무조건 부셔서 공원시키면은 서울식으로 서울 탑골공원이나 이런 파고다공원 이런 형식이 생길 것 같고 주차 공간이라든가 또 이제 그 단속하는 그 차량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상인들 자체가 반발이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시청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그다음에 이제 길 자체가 위에서 이제 내려가는 것은 세 개의 길이 있는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한길래밖에 없어갖고 여기 이제 구군청에서 이제 터미널까지 양방향을 조금 해달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상가가 많이 살 것 같습니다. 원도심을 발전시켜주고 원도심을 아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원도심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외곽 지역, 수청지구나, 시청 옆에 지구나, 크루즈 옆 2차 지구나, 3차 지구나 이런 데를 저희들한테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르네상스라든가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역점을 두고서 계신 분을 아무래도 선호하겠죠. 여기는 예전보다는 지금 인물론이 이제 많이 이제 주민들도 많이 선호를 하고 또 이제 특히 여기가 이제 원시가지다 보니까 이제 상가가 이제 공동화 현상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인물을 이제 뽑고 싶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을 앞둔 학교들이 마스크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마스크 브로커까지 등장했습니다. 교육 현장 방역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어려움을 겪자 이 틈을 노린 일부 유통업체가 암암리의 학교로 접근하고 있는 건데요. 취재 결과 일부 마스크 판매상들은 학교 측에 접근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계약해도 못 받는 마스크 우리한테 구입하면 일주일 내로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인증까지 완료된 제품이라며 일선 학교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브로커들이 판매하는 마스크의 경우 원산지나 식약청 인증 여부, 방역 차단 기능 등 제품이 검증된 것인지 제대로 된 유통 경로를 거쳤는지 등에 대한 확인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브로커들은 학교 측에 외국에서 인증받은 마크다. 성능은 KF80 정도에 준한다는 설명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학교들은 일반용 마스크라도 비축하고자 온라인, 직구 등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물량 자체가 없어 현재 방역 물품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약 없이 마냥 교육당국의 마스크 보급을 기다릴 수도 없는 데다 손소독제와 체온계 등 추가적으로 구입해야 할 물품들은 상당수입니다.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선 실제 구매를 한 곳도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는 업체 측의 제안을 듣고 중국산 일반용 마스크 10상자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중에서 구입할 때보다 4만 원에서 5만 원가량 저렴하게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이 마스크 수급난에 브로커 역할을 자처하는 상황이 벌어짐에도 교육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비축분에 대한 결정은 학교에서 판단한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가 여유 있게 비축하려고 구입하는 것은 학교 판단에 맡길 일이라며 잘못된 경로로 마스크를 비축했거나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를 비축한 부분에 대해선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달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26일 당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동완 전 의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같은 날 서산 태안에서는 민주당 조한기 전 청와대 비서관과 통합당 성일종 의원이, 홍성 예산에서는 민주당 김학민 수천양대 교수와 통합당 홍문표 의원이 각각 등록했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은 27일까지이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이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운영합니다. 특별수사단은 올해 말까지 SNS와 음란 사이트, 웹하드 등 4대 유통망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단속합니다. 운영자와 유포자, 방조자를 비롯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홍성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위해 봄꽃 나눔 판촉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감염 방지를 위해 차량에 탄 채로 구매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군은 함께 사는 홍성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농축산물 소비 촉진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설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다음 달 향천사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해 올해 10월 준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사업비 8억 3,400만 원을 투입해 향천리 일원의 현재 1차선 도로 500m 구간을 2차선으로 확장하고 인도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로 종점부에 위치한 임시 주차장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친환경 잔디블록 주차장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서산 운산면이 2020년 상반기 한우 개량 사업소 우량 송아지 분양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운산면은 자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5개 농가를 선정했으며 감정평가 금액보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송아지를 분양했습니다. 운산면에서는 2014년 50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37두가 분양됐습니다. 한국생활개선 당진시 연합회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과 나눔 봉사를 가졌습니다. 회원들은 생활용품과 쌀국수, 반찬 등을 홀로 사는 어르신 27명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꽃다발도 함께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30mm입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한낮 기온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당진과 서산, 태안이 8도, 홍성, 예산 9도, 청양은 10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 11도, 당진, 서산은 13도, 홍성, 예산이 14도, 청양은 15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흐린 가운데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개겠는데요. 빨래는 잘 마르지 않겠고요. 외출도 가능하다면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하셔야 한다면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만큼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고 농작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금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오전에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는 개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m에서 3m까지 일겠고 서해 남부는 2m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